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결혼 생활을 뒤로한 제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가난이 자랑은 아니지만 죄도 아닌데 시부모님도 남편도 절 어찌나 무시하던지 몇몇 주변 지인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치사하고 더러워도 비위 맞추고 사는 게 여자 팔자라며 저더러 참고 살라대요. 하지만 바보 같은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그렇게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겠다 싶어서 이혼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 저는 참 나약했던 것 같아요. 처음 남편과는 26살에 알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친정 형편이 워낙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조차 감히 할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제 사정을 몰랐던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돌적으로 저에게 대시를 해오대요. 결국 별의별 이유를 들며 남편을 밀어내다가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편찮으신 친정아버지와 병간호에 매달리시는 친정어머니가 계시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모아둔 돈도 별로 없다. 내가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건 빚은 없다는 사실 그거 하나뿐이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누가 결혼하자고 했냐고 일단은 연애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별일 아니라는 듯 나와주니까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그래 연애라도 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사이였어요. 하지만 남녀관계라는 게 연애만 하자고 했다고 연애 실컷 했으니 헤어지자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2년쯤 사귀었을 땐 저도 남편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커졌고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저희 친정의 상황은 도통 나아지질 않고 있었고 저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며 번 돈 대부분을 친정 부모님 부양하는 데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혼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남편의 프로포즈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남편이 쉽게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이후로 3달 가까이 남편은 저에게 매달리며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저더러 하는 말이 저에게 돈이 있었다면 자기랑 결혼했을 것 같냐고 만약 그렇다고 싶으면 결혼하자대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이미 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 그런 건 상관없다고 하셨다면서요. 사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까진 평생 혼자 살겠다는 독신주의자였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4대 독자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조부모님까지 뒷목 잡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셨다대요. 그런데 그랬던 남편이 저를 만나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시댁 입장에선 제 조건이 어떻건 간에 애딸린 유부녀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하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희 시부모님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일단 집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니 2천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으로 가정가구를 하기로 했고 어머님 아버님이 집을 해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 아버님이 살고 계시던 빌라를 남편 명의로 돌려주셨지요. 하지만 저희는 그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20년 넘게 살던 동네를 갑자기 어떻게 떠나냐며 저희더러 살 집을 따로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 앞으로 집이 생기긴 했지만 저희는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신혼집을 구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 제가 모아둔 돈도 얼마 없는 상황에서 남편은 얼마나 모아뒀고 그런 걸 먼저 물어보기가 그렇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남편 재산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얼마나 모아뒀고 그런 걸 꼼꼼히 따지질 못했네요. 다만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1억 좀 안 되게 모았다고 했던 것만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집을 구할 때 보니까 1억은 무슨 5천만 원 좀 넘게 들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보다야 많이 모아둔 건 사실이지만 남편이 저보다 3살이나 많았고 시부모님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며 월급은 넉넉히 받는다고 자기 입으로 몇 번이나 얘기했던지라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평생 못할 것 같은 결혼도 하고 신혼살림을 꾸리기 시작한 이후로는 한동안 모든 것이 즐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평생 가난한 친정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는데 남편을 만나 이후론 한마디로 숨통이 트인 기분이었네요. 하지만 그 좋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식을 올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자꾸 당신 주변 분들 며느리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누구 집 며느리는 핸드백을 사줬다더라. 누구 집 며느리는 이번에 지 시부모 데리고 해외로 여행을 간다더라.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아무리 어머님 본인 입으론 그냥 하는 소리라고 하셨지만 왜 눈치가 안 보였겠어요. 그럴 때마다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하지만 돈 없는 죄인이라고 서운하단 티도 못 내고 그냥 속도 없는 사람 마냥 허허실실 웃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시이모 아들이 장가를 가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시이모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던 재원이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여직원과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원래도 어머님하고 시이모 사이가 좋지도 않았던 데다가 어머님이 시이모한테 약간 열등감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건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시이모 아들이 저보다 훨씬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단 소리에 어머님이 무척 배 아파하시대요. 염치 없게 들릴 수 있지만 저도 저대로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제 입장에선 까놓고 말해서 공동명의로 해주신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제가 그 집에서 살아본 것도 아니고 결국은 대출은 대출대로 받아서 매달 이자 내고 살기도 바빴으니 집을 받았다는 건 전혀 실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어머님이 본인 입으로 생색을 내시던지 처음엔 죄송한 마음에 제가 거의 한 달치 월급을 털어 금팔찌도 해드렸어요. 그런데 금팔찌 받고 좋아하신 건 정말 이틀이나 갔나? 이후로 또다시 집 해준 걸로 하도 유세를 하셔서 나중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은 고사하고 또 그 소리 하시네. 정말 듣기 싫다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이모는 당신 자식 부부한테 서울 외곽이긴 해도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떡하니 해주셨고 아들내외도 거기서 바로 살림 시작했어요. 대출은커녕 차도 한 대 해주셨답니다. 그러니 여자 쪽에서도 예단이며 꼼꼼하게 잘해갔겠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전후사정은 다 빼놓고 당신 아들이 뭐가 못나서 그런 여자를 못 만나고 저를 만난 건지 모르겠다며 속상하다 소리를 당신 주변 분들한테 어지간히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하다못해 동네 미용실 주인도 이런 전후사정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어요. 없는 집 딸인 거 알면서도 괜찮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도 주변에 장가 잘 간 남자들 보면 부럽대요. 누군 처가에서 가게도 차려주고 골프장 회원권도 끊어주더라면서. 그런 말까지 들으니 정말 남편 하나 믿고 시집온 제 자신이 바보멍청이 같고 이제 이 집에서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에 그러면 내가 뭐하러 버티고 있나 싶대요.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란 생각에 한마디 말도 더 섞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당장이라도 이혼하자 소리를 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았습니다만 그러면 제 꼴만 우스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어떻게든 보란듯이 성공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보기 좋게 차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친정어머니께 손을 벌렸습니다. 참고로 친정부모님께 재산이라곤 두 분이 살고 계신 집 한 채가 전부였고 어느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친정어머니인 줄곧 제가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 당신 때문이라 생각하셨기에 제 부탁을 두말 않고 들어주시대요. 집을 담보로 대출 5천만 원을 받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은 출판사였고 거기서 편집일을 담당했었는데 일을 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도전해볼 요량으로 제 나름대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가면서 일을 해나갔어요. 남편은 제가 사업을 한다는 걸 우습게 생각했기에 직장을 관두는 걸 반대하더라고요. 아예 자기 등골에 빨대를 꼽기로 작정을 한 거냐는 막말도 서슴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직장은 직장대로 계속 다니고 대신 출근 전 출근 후에 사업의 시간을 써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조금이라도 밀렸다 싶으면 허파에 바람 들었다며 어머님까지 단박에 쫓아오셨기에
정말이지 어느 것 하나 배려받지 못했고 도움도 받지 못하며 그저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 바뀌고 1년 넘는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옛말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당시 저는 앞으로 딱 20곳의 회사만 더 만나보겠다. 그리고 그 중에 아무도 내 회사에 투자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더는 미련 갖지 않고 사업을 접겠다고 작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로 만난 회사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대요. 당시 20곳의 회사들 중 절반하고만 미팅을 가진 상황이었는데 말이지요. 이후로 제 회사는 무려 3곳의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얼떨떨한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회사가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언론의 주목을 받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도 받게 되었네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워낙 국내에서 드문 사업 모델이다 보니 아직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워서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남편까지 집으로 모이라 했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때도 저희 시부모님이나 남편 다들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제 회사가 나온 잡지와 신문들을 들이밀었습니다. 처음엔 황당해하던 시부모님도 남편도 이내 꼼꼼히 내용을 읽어보기 시작하더니 금세 태도를 달리하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이 보이신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당장 좀 전까지도 차려놓은 것도 없으면서 시부모를 오라가라 하느냐고 있는 대로 짜증을 내셔놓고는 대뜸 저더러 그동안 고생 많이 했겠다며 수고했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도 언젠가 제가 사고 한번 제대로 칠 줄 알았다면서 잡지며 신문기사를 당신 핸드폰으로 찍으시고 지인한테 전화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보인 반응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뭘 하면 되냐는 거예요. 자기가 대표를 하고 저더러 경영을 하면 되겠다면서 제가 황당해서 당신이 왜 대표를 하냐고 물었더니 원래 사업 같은 건 대표가 남자라고 해야 사람들이 신뢰를 갖는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들 모이라고 한 건 오늘 남편과 이혼한다는 말을 하려고 그런 거란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뜬금없이 무슨 이혼이냐고. 이제 사업도 잘 풀렸는데 그러면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이혼이 말이나 되냐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버님도 저더러 여자가 이혼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어른들 모셔놓고서는 별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면서 화를 내셨지요. 그리고 이내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가자대요. 그렇게 방문이 닫혔고 전 팔짱을 낀 채로 남편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 속내를 파악하지 못한 남편은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서 대화로 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단지 당신과 결혼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거진 3년 가까이 가난한 친정을 뒀단 이유로 얼마나 내가 무시를 당했냐고 그 시간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남편에게 고맙다고 했지요. 남편은 이혼은 절대 못한다 하면서도 이혼하면 사업의 절반을 자기한테 줘야 하는 건 알고 있냐며 이죽거렸어요. 부부 생활 기간에 일군 사업인 만큼 절반은 자기 몫이라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보탬이 된 것도 전혀 없었고 하다못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자금마저 친정어머니에게 빌려서 상환하였으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땐 이미 법적으로 반년 이상 알아보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조치도 다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떠들건 간에 걱정이 전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1년여의 지리한 싸움 끝에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 중에 제 재산을 알게 되었고 그 절반이 자기 몫이라며 억지를 썼지만 남편 쪽 변호사도 고개를 내저을 만큼 남편이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국 남편 쪽 변호사가 두어 차례 바뀌기까지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겼고 오히려 위자료로 얼마 안 되지만 받았지요. 그리고 남편은 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는데 2중 3중으로 돈이 나가게 생겼다며 끝까지 저더러 양심이 있으면 얼마 정도는 보태라는 헛소리를 하대요. 당연히 안 보태줬지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전에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처럼 전후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이혼녀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론 많은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응원받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가난하단 이유로 움츠러들어서 할 말도 못하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제 능력을 믿기에 앞으론 꽃길만 걷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이혼 사유는 신우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할까요? 시작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말이지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하다시피 빠져들었고 이후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가까워졌지요. 3년을 만났는데 그동안 그 흔한 말다툼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턴 남편이랑 결혼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남편이 실제로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정에서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건 시댁하고 저희 집의 경제적 차이가 컸기 때문이에요. 저도 솔직히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까진 시댁 사정이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제법 이름난 회사에 다니고 계셨고 신우는 신우대로 미국에서 자리 잡고 생활하고 있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시 생각해도 한숨만 나오네요.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상의도 없이 주식이다 땅이다 뭐 여러 가지에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수익은 고사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몇 번, 빚을 잔뜩 만들어 두셨다가 도저히 당신 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제서야 아버님께 털어놓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한 달에 300 이상을 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돈을 빚 갚는 데 쓰느라 바쁘셨지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저희 결혼식에도 한 푼도 못 도와주신다 하셨어요. 정확히는 대학까지 졸업시켜준 게 어디냐면서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 지주와서 하는 결혼까지 내가 돈을 내줘야 하냐 라고 하셨다고요. 그래도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막판에 간신히 3천만 원 정도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친정에서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꼭 해주고 싶다 하셨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긴 해도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 재벌은 아니었기에 그렇게 큰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께 그냥 시댁에서 해주는 만큼만 똑같이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양가로부터 6천을 지원받고 거기에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합했는데도 서울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 하나도 장만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1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집들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집을 샀습니다라는 의미로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계약하게 된 집을 보여드렸는데 친정과 시댁이 이래서 다르다고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판이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시대요. 시부모님께선 그저 당신 아들 집이라며 집 좋다는 소리만 몇 번이고 하신 반면에 친정 부모님은 다 쓰러지게 생겼다며 여기서 어떻게 애 낳고 살려고 그러냐고 저희를 무척 안쓰러워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이내 친정아버지께서 빚을 갚아주겠다 하셨다가 급기야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대요. 아무튼 그때 남편에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친정 부모님이 차라리 결혼하지 말란 소리까지 하셨던지라 저 혼자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네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는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돈이 무섭다 돈이 웬수다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좀 되대요.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혼 전에는 제가 받는 월급만으로 충분히 한 달을 꾸려나가고도 남았거든요. 돈도 어느 정도 모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결혼 이후로는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아가씨일 때보다 돈에 더 쪼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가계부를 다 적어봤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낸 원인은 바로 남편의 적어도 너무 적은 월급이었어요.
가지고 오는 건 200 남짓이었는데 거기서 남편 용돈에 시댁 용돈까지 빼고 나면 1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고, 치사하다 소리 나올까봐 말은 안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제가 오히려 돈을 벌어서 남편한테 보태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더라니까요. 한편 그런 와중에 아버님의 환갑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미국에 사는 신우로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혼식 당일날 잠깐 보긴 했지만 사실 가끔 용건이 있어서 통화를 한다던가 문자를 하는 정도였지 뜬금없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의 연락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딱히 반가운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제가 전화를 받으니 신우가 곧 아버지 환갑인 건 알고 있냐면서 뭐 어떻게 해드릴 건지 자기한테 얘기를 해보랍니다. 자기가 괜찮은지 어떤지 한번 들어봐야겠다나요? 사실 같은 말이라도 평소에 저와 잘 지내던 사람이었다면 저도 굳이 고깝게 듣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신우가 평소에도 말하는 투가 뭐랄까, 상대방 속을 은근히 긁어놓는다고 해야 할까요?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지요. 말끝마다 내가 너네 그럴 줄 알았다. 실망이다. 제대로 알고 한 거 맞냐? 다시 생각해도 정말 짜증나는 화법이에요. 그리고 신우는 저희 부부보다 일찍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 계획이 없어서 그런지 돈만 생기면 어디에라도 족족 써버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한테 선물도 자주 해드리는 더없이 좋은 딸이긴 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신우가 저나 저희 남편도 자기처럼 시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 잘해드리기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보톡스라도 놔드리라. 요새 한국에선 뭐가 유행이라는데 네가 엄마 좀 챙겨라. 게다가 어머님께도 서운했던 게 솔직히 정작 돈 쓰고 시간 쓰며 어머님 곁에 있던 사람은 저인데 우리 딸이 센스가 있다. 우리 딸이 너더러 이런 걸 알려줬냐. 우리 딸 없었으면 나는 이런 건 생전 못 해봤을 거다. 항상 신우 칭찬만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마음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언젠가부터 제가 대출을 비롯한 이런저런 핑계로 어머님과 보내던 시간을 줄여갔어요. 그러자 신우는 신우대로 그걸 또 꼬투리 잡아서 저한테 심술을 부리기 일쑤였고요. 그리고 그런 신우가 저희에게 아버님 환갑을 어떻게 보낼 건지 물어왔으니 막말로 제가 신우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신우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의도가 눈에 훤히 보였달까요? 보나마나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흠을 잡을 생각이었겠지요. 아무튼 일단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호텔에서 식사를 할 생각이었어요. 작년 저희 친정어머니 환갑 때도 저희가 호텔 식사를 대접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갈 생각이었냐며 아주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형님은 뭐 달리 계획해두신 거라도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다 같이 일주일 정도 유럽 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신우나 신우 남편이야 본인들 말로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유럽 가고 싶으면 유럽 가고 뭐 그렇게 사는 게 가능했는지 몰라도 저나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들이었는데 일주일이나 갑자기 어떻게 휴가를 내나요? 그리고 유럽 여행이라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휴가 내기도 어렵고 금전적인 여유도 없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애매하게 말했다간 집요한 신우가 질문 공세에 잔소리를 퍼부을게 뻔했으니 제 딴에는 나름대로 딱 잘라 거절을 한 거지요. 그런데 신우가 한다는 말이 엄살 부리지 말라면서 저더러 진짜 속 보인다는 겁니다. 황당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올케 작년에 친정부모님들하고는 호주는 갔다 왔잖아 그러대요. 신우 말대로 작년에 친정부모님과 호주를 다녀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친정부모님이 비용도 다 내주셨고 징검다리 연휴다 뭐다 타이밍이 맞아서 운 좋게 다녀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우에게 전후 사정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그래서 돈 있는 친정하고는 여행을 다녀도 돈 없는 시댁하고는 여행을 못 다닌다는 말이냐면서 저더러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재수없다 그러대요. 그리고는 아무튼 그건 저희 사정이고 자기 알 바는 아니라면서 자기가 유럽 여행 견적내서 알려줄 테니 그때 자기 계좌로 돈이나 보내랍니다.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싶으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더러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면 나도 더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견적을 내든 말든 유럽을 가든 말든 알아서 하시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분한 마음이 가시질 않대요. 내가 왜 지한테 그런 욕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 몇 마디 더 해붙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친정어머니나 친구들한테 신우 욕을 하자니 그건 그거대로 제 얼굴에 침 뱉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소연이나 하고 마음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들어서는 남편의 표정이 영 좋지가 않더라고요.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니까 대뜸 저더러 자기 누나랑 통화했냐며 누나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냐입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동시에 또 이간질을 했구나 싶어서 신우가 뭐라 했냐니까 제가 신우더러 돈 없는 시부모님이 유럽 여행은 무슨 유럽 여행이냐고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아주 자기 남동생이 부부싸움을 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신우가 눈앞에 있으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꾹 눌러 참고는 남편더러 당신 생각에도 내가 그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냐고 차분하게 물었어요. 지금 내 입장에선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신우 편부터 드는 거냐고 서운하단 말과 함께요. 그제서야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저에게 물었고, 저는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들려줬어요. 남편도 한참을 듣더니 자기가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 하대요. 신우가 어찌나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하던지 자기가 순간 거기에 넘어갔다나요. 하지만 남편은 이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제 눈치를 살피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우리 돈 따로 모으지 않냐는 거예요. 사실 내년쯤에는 애를 가질 생각이라서 거기에 들어갈 거 대비해서 한 달에 따로 50에서 100만 원씩 모으고 있었거든요. 월급 받을 때마다 아예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부터 따로 챙겼지요. 남편에게는 따로 말한 적은 없어서 알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있기야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 우리 애한테 써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절대 손 못 댄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태어나지도 않은 애 때문에 부모한테 효도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일단은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을 하자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우린 가지 말고 시부모님이라도 보내드리자면서. 정말이지 피는 못 속인다더니 신우나 남편이나 결국 똑같구나 싶대요. 남편더러 내 말은 어디로 들은 거냐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솔직히 한 번도 남편한테 돈 가지고 타박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할 때부터 시댁 사정 안 좋은 것도 알고 있었고 공무원인 남편 월급 박봉인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차피 없는 돈이 타박한다고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 알고 한 결혼인 만큼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신우고 남편이고 돈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결국 남편더러 당신 한 달에 나 200밖에 못 갖다 주지 않냐? 그런 와중에서도 매달 시댁으로 용돈 50만 원씩 가고 있는데 지금 유럽 여행 소리가 가당키나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얼굴이 벌개지더니 결국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냐면서 되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니까요. 결국 그날 남편과 처음으로 큰 소리가 오가며 싸웠습니다. 급기야 남편이 지 성질에 못 이겨 거실 티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고요. 그 꼴까지 보고 나니 오만정이 뚝 떨어져서 결국엔 제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자기가 홧김에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 꼴도 보기가 싫어서 결국 제가 짐 싸들고 친정으로 와버렸네요. 친정에 도착해서 친정부모님께 에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전후사정 다 털어놓았더니 친정아버지가 그냥 이혼해버리랍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우라는 사람이나 네 남편이나 그 속이 좁은 게 문제라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평생을 사느냐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친정아버지 말씀에 100번이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어떻게든 아껴서 잘 살아보려는 저를 오히려 쪼잔하고 야박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도 지겨웠고 그러면서도 자기들 자격지심에 툭하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도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서운해서가 아니라 황당하고 섭섭했다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전 남편이 이혼만큼은 못한다고 매달리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신우가 뒤에서 뭐라고 또 쑥덕거리기라도 한 건지 남편이 처음엔 절 붙잡는 듯 하다가 이내 이혼하잔 제 말에 순순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이 들고 온 4천만 원 중 일부를 친정아버지가 내주시고 그렇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이르는 데는 연애부터 시작해서 몇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혼은 3달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허무하대요. 그래도 이제 다 끝난 일인데 연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영화의 대사처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시집살이는 들어봤어도 아주버님 시집살이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걸 겪은 30대 여성입니다. 남사스러워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여기다 한풀이 하러 왔어요. 저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무역을 하셨고 친정어머니는 옷가게를 하셨는데 소위 두 분 다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두 분 다 여행 다니시고 운동 다니시며 여유롭게 살고 계세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야 남편의 집안 사정이라던가 그런 게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헤어질 생각은 못했던 게 남편과 만나기 전 2번의 연애를 했었는데 둘 다 제가 맞춰주는 연애였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가 해주기보다는 사랑을 많이 받고 싶었고 남편은 제가 바라던 대로 모든 걸 저에게 맞춰주었지요. 그래서 남편의 주변 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바라는 바도 욕심도 없었네요. 게다가 남편 자체만 놓고 보면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엘리트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친정에서도 결혼 반대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한창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저에게 잘 맞춰주던 건 남편이 커온 환경 때문이래요. 남편에게는 위로 2살 많은 미혼의 아주버님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 아주버님과 차별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저희 친정부모님과는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이 정말 옛날 분들이세요. 그래서 자식이 둘이든 셋이든 장남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셨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남편은 장남인 형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했는데 그게 나중엔 몸에 배서 성격처럼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 때때로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상대가 싫다 하면 설득을 해본다던가 고집을 부리는 일은 없었고 바로 포기해버리게 된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혼할 때도 장남인 아주버님이 개혼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먼저 결혼하겠다고 나선다며 집안망신이라고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고 다니기만 할 뿐 결혼 생각도 없다고 했고 말이 좋아 사업까지 제대로 하는 일 없이 시부모님 돈이나 뜯어가는 철딱선이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 언제 장가갈 수 있을 줄 알고 저희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또 남편에게 말은 못했지만 여자라면 누구나 1살이라도 어리고 예쁠 때 드레스를 입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런 일로 어머님과 직접적으로 부딪힐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남편이 형이 장가 못 간 게 내 탓이냐,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냐면서 어머님한테 크게 화를 냈다더라고요. 그런 전에 없던 남편의 태도에 어머님 아버님이 결국 결혼 승낙을 하셨고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과 저희 부부 사이가 틀어지는데 그 일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건 아니었어요. 이후로 더 큰 사건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싶지만 남편이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남편을 불러놓고는 월급 통장을 당신한테 맡기라 하더래요. 원래 아들 월급은 엄마가 관리해주는 거라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말하길 평소 어머님이 씀씀이도 크셨고 갯돈 때문에 사기도 몇 번이나 당하신 걸 알고 있었기에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다는 못 맡기고 한 달에 50만 원씩만 모아달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저와의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어머님께 그간 모아주신 돈을 돌려달라 했는데 남편 말에 따르면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만 하더라도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있어야 했대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고작 2천만 원이더랍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2천만 원도 이미 아주버님에게 홀랑 주신 상황이었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으니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자기 부모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지요.
상황을 그렇게 만든 아주버님도 싫고 남편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장남인 아주버님만 싸고 도는 어머님도 원망스럽다고요. 그렇지만 며느리로서 그래 아주버님하고 어머님 두 분 다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동조를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니 착한 며느리이자 좋은 아내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당신과 나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라고 남편을 어르고 달랬네요. 하지만 옆에서 보기에 남편은 여전히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아주버님에게도 그렇고 애증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피를 나눈 가족이니 정이 그리운 눈치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이어주는 중간다리라도 되어보려 했습니다. 제가 잘하면 남편을 더 예쁘게 봐주지 않으실까 그런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원래 제 성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 다가가려고 이리저리 노력을 했네요. 그러다 작년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아침부터 시댁에 내려가 미역국에 갈비에 이것저것 상다리 부러지게 한상 차렸지요. 여담이지만 30년 넘게 키워주신 친정부모님께도 차려드린 적 없는 생일상을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게 참 어이없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차리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부엌에서 고군분투하는 건 저와 남편 둘뿐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자기 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는 저희를 보고도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남편더러 너는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며 빈정거리는 것 뿐이었지요. 남편은 그런 아주버님더러 와서 설거지라도 도와주라 했지만 돌아오는 건 어머님의 핀잔뿐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생일상 차리랬냐고 동생이 돼서는 형더러 이래라 저래라 했었냐고 말 조심하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더는 아무 말도 못하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고 있는 제 마음은 짠하면서 동시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님한텐 아들이라지만 저한테는 제가 평생을 믿고 살아야 할 남편인데 어머님이 번번이 싫은 소리를 하시니 누군가의 말처럼 내 남편한테 욕을 해도 내가 하지 남이 하는 건 못 참겠더라니까요. 이윽고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뽐새 없이 아버님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는데 아주버님이란 작자가 먼저 젓가락을 들고 입안 찬저 반찬 들쑤시더라고요. 게다가 기껏 한다는 소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다나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투덜거리니까 듣다 못한 남편이 아주버님더러 어머님 생신상 차린 거지 형 생일상 차린 거 아니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어머님이 나서서는 형이 한마디 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면서 어차피 하는 음식 형이 좋아하는 걸로 했으면 좀 좋냐고 남편에게 무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때만큼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도 어머님도 드시기 싫으시면 안 드셔도 된다고 차렸던 음식들을 전부 다 반찬통에 옮겨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는 저더러 뭐하는 짓이냐입니다.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왜 자꾸 저희 남편에게만 뭐라 하시냐고 대꾸했지요. 그리고 내친 김에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결혼 전부터 왜 자꾸 아주버님만 싸고 도시냐고 아주버님 나이가 내일 모레면 40인데 왜 형제 둘을 앉혀놓고 편애를 하시냐고 따지고 들었네요. 그러자 어머님이 어쩐지 요새 저희 남편이 툭하면 대들고 옛날 같지 않더니 이제 보니 저 때문이라나요. 저를 만나고서 당신 둘째 아들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변한 게 아니고 제가 정신 차리게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했지요. 그렇게 어머님과 말다툼을 하자 아주버님은 아주버님대로 이래서 자기가 결혼을 안 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헛소리를 해대대요. 그러던지 말던지 제 손길이 닿았던 음식은 전부 다 챙겨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길 내내 한마디 말도 없던 남편이 집 앞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에서야 고맙다고 하대요.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제가 대신 해줬다면서.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대신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 당하고 살지 말자고 했지요. 그리고 이후로 반년 정도는 서로 연락도 왕래도 없이 지냈습니다. 어버이날이며 아버님 생신이며 원래라면 챙기고도 남았을 날들 전부 다 그냥 지나쳐버리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마음은 무척 불편했고 한편으론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 나중에 일이 생겨도 할 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도대체 그놈의 도리가 뭔가 싶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이후로 남편에게 들은 거지만 그간 어머님 아버님이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3억 이상 쓰셨답니다.
그래놓고 저희 결혼할 땐 아주버님이 미혼이지 않냐면서 1원 한 푼 도와주긴커녕 저희 남편 돈 2천만 원까지 가로채신 거예요. 가뜩이나 어머님이나 아주버님한테 단단히 실망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솔직히 제가 도리고모고 하고 싶었겠어요? 그나마 남편이 가만히 있었으니 차라리 다행이지. 남편이 뭐라도 해드리겠다고 했으면 전 정말 폭발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올해 초였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모르는 번호였는데 마침 기다리는 전화가 있어서 혹시 그 전화인가 싶어 불이 나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지요. 그리고 전화를 한 이는 어머님이었어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렇다고 전화를 끊을 수도 없어서 얼떨결에 통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지난번 일은 당신이 지나쳤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 하시대요. 그리고는 저희더러 아주버님을 3달만 데리고 있어달라나요. 어머님은 구구절절 말씀하시길 지난번 저희와 크게 다투고 나서 당신들도 속이 많이 상했답니다. 그리고는 저희 남편이야 손도 많이 안 가는 아이였고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고 믿음직스러웠던 반면에 아주버님은 공부도 그렇고 동생인 저희 남편에게 자꾸 치이는 것 같고 그래서 안쓰러워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준 것뿐이라나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들도 지쳤다면서 이젠 아주버님이 취직을 하든 결혼을 하던 해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요. 사실 시댁이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데다가 외곽이어서 솔직히 젊은 여자 만나기가 쉽진 않아요. 직장도 많지 않고요. 그러니 어머님은 서울에 사는 저와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지요. 어머님이 전에 없이 어찌나 애달아 하며 부탁을 하시던지 오죽하면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대요. 하지만 제 멋대로 결정을 내릴 순 없었으니 남편과 이야기해보겠다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번 기회로 어머님 아버님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엿보였고 동시에 아주버님과 같이 살 생각에 스트레스를 잔뜩 받는 것도 같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며칠 뒤 아주버님이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3달이라고 기간도 정해주셨으니 저는 솔직히 아주버님이 빡세게 직장을 알아본다던가 하다못해 결혼할 여자라도 찾아보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온 지 1달이 넘어가도록 하는 일이라곤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채팅하는 게 전부였지요. 밥도 다 차려놓고 식사하세요 소리를 안 하면 처먹을 생각을 안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남편이 지내는 생활 방식에 훈수까지 두대요. 저희 집에 있는 건조기와 식기세척기를 보더니 집안 살림을 너무 편히 하려고 드는 거 아니냐 그러고 친정 부모님이랑 외식이라도 하고 오면 시부모님 생각은 안 나냐며 빈정거립디다. 게다가 저희 집 관리비 영수증을 자기가 내줄 것도 아니면서 멋대로 펴보고는 가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전기세도 보통이 아니다. 듣다 못한 제가 둘이 살다 셋이 되었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어머님한테 일러서는 어머님이 저더러 네 아주버님한테 뜨거운 물 쓰지 말라고 했냐. 난방 못 키게 했냐. 별소리를 다 들었네요. 그래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3달까지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기에 어떻게든 잘 버텨보자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기어이 어머님이 선을 넘으시대요. 그날은 회사 창립일이라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처럼 친구를 만나 브런치를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 택배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올 게 없었기에 받는 사람 이름을 살펴보니까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보내셨더라고요. 도대체 뭘 보내신 건가 싶어서 하나만 살짝 뜯어보니 예전 시댁에서 아주버님 방에 있던 장난감 인형들이었습니다. 설마 싶어 한 상자를 더 뜯어보니 이번엔 아주버님 보멸음 옷이었고요. 보아하니 전부 다 아주버님 짐인 모양이래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고는 왜 이런 걸 전부 다 여기로 보내셨냐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미 제 마음속에는 불길한 생각이 가득했지만 정말 설마 싶어서 입 밖으로 꺼내진 못하고 애써 애둘러 여쭤본 거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버님하고 몇 달 더 같이 지내라는 겁니다. 저도 알다시피 직장도 여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 않냐면서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노력을 안 하는데 직장이고 여자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고. 그리고 더는 아주버님 수발도 들기 싫다 했지요. 나이가 저 정도면 남이 집에서 밥 먹고 설거지 정도는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그런 매너도 없는 사람이랑 더는 같이 못 산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네 남편이 미움을 받는 거라며 저를 다그치시대요. 저희 남편의 입지는 저하기 나름이라나요. 그리고는 전화를 딱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아주버님이 지내던 방에서 아주버님 짐을 전부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여행용 가방에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지요. 어머님이 보내신 택배들과 함께 현관 밖에 내놓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심부름센터에 연락해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이 짐들을 전부 다 시댁으로 지금 당장 돌려보내주라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누가 현관문을 삑삑 눌러대더라고요. 인터폰으로 내다보니 아주버님이었습니다. 당연히 문은 안 열렸지요. 그러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는 비밀번호 바꿨냐고 묻길래 맞다고, 그리고 아주버님 짐도 다 뺐으니까 지금 이 길로 시댁으로 그냥 내려가시라 했어요. 그러자 뭔 개소리냐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개소리는 너네 엄마가 먼저 했다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진 못하고 어머님이랑 이야기해보라 했네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현관 앞에 아주버님이 버티고 있는 한 당신도 이 집엔 못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뭐 구구절절 적을 것도 없어요. 심부름 센터에 맡겼더니 몇 시간도 안 걸려서 시댁의 짐이 다시 다 돌아갔거든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 우리 장남을 내쫓은 거냐 어쩌냐 말 그대로 뒤집어졌지요. 남편한테 어머님이 어디서 그런 걸 데려와서는 형을 욕보인다고 어쩌고, 그리고는 또 금세 태도를 달리하시면서 늙은 부모가 언제까지 형을 챙겨야겠냐, 동생이 할 수도 있는 거라며 남편을 타이르시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랬대요. 자기가 자기 주변에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고 웃어주고 하는 사람이 와이프인 저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자기가 누구 편에 있어야겠냐고요.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형님이랑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라 그랬답니다. 아주 힘들고 고될 때는 둘째 아들로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지만 가급적 연락은 하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왕래가 없습니다. 일단 남편이나 전화 핸드폰 번호부터 바꿔서 어머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려면 친척 한 분 정도는 거쳐야 할 텐데 저희 어머니가 체면을 엄청 중시하시는 분이라 아마 그렇게는 못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저나 어떻게 사연을 끝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 마지막으로 아주버님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어떤 꽃뱀한테 걸려가지고 돈만 1,000만 원 가까이 뜯겼다나요. 에휴, 말해 뭐 하겠어요. 아무튼 이제는 어머님과 아주버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저랑 남편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